이 주제 친구들이 엄청 궁금해했잖아. 팝코니가 블룸버그부터 BBC까지 다 뒤져서 분석해왔어. 팝콘 이슈 시작할게. 친구들, 어제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어. 비샤이 스텔스 폭격기 칠 때 항공기 125대를 동원한 대규모 작전이었거든. 핵시설 3곳을 한꺼번에 때린 거야. 근데 이상한 거 없어? 전쟁을 시작한 미국, 나스닥은 오히려 0.36% 올랐어.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452포인트 폭락, 7% 빠졌어. 역대 최대 낙폭이야.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거든. 전쟁을 터뜨린 나라는 멀쩡한데 전쟁이랑 직접 상관도 없는 한국이 왜 이렇게 맞은 거야? 이거 우연이 아니야. 그 안에 트럼프의 무서운 계산이 들어가 있어. 자, 먼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짚어볼게.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 BA 스텔스 폭격기 칠 때 총 125대 항공기를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 3곳을 한꺼번에 때렸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를 동시에 타격한 거야. BBC가 이번 전쟁을 뭐라고 분석했냐면 선택한 전쟁이라고 했어.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위기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싸운 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이 기회다 하고 의도적으로 시작한 전쟁이라는 거야. 왜냐고? 이란이 지금 역대급으로 약해져 있거든. 경제 위기에 올해 초 시위 탄압 후유증에 지난해 여름 전쟁으로 방어 체계도 엉망이야. 거기에 공습 첫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사망이 확인된 상황이고 쉽게 비유하면 이래. 복싱에서 상대가 코너에 몰려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 심판이 경기를 멈추기 전에 결정타를 날린 거야. 공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인 거지. 사실 협상 테이블도 있었어. 이란이 JCPOA 2.0, 쉽게 말하면 새로운 핵 합의를 받아들일 의향도 보였거든. 근데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너무 가혹했어.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중동 동맹 세력 지원 중단. 이건 이란 입장에서 항복이나 다름없는 거야. 결국 협상은 깨졌고 트럼프는 군사 옵션을 선택했어. 트럼프 입장에서도 타이밍이 절묘했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고 국정연설 직후라 관심을 돌릴 이벤트가 필요했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지지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 뒤에 훨씬 더 큰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어. 자, 다음 팝콘 까볼게. 첫 번째, 핵심이야. 이 전쟁 뒤에는 수조 달러짜리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글로벌 매체 심층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격을 움직인 건 크게 3가지야. 첫째, 군산복합체 수익 구조야.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거든. 전쟁이 나면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방산 기업들 주문이 폭증해. 실제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AI 방산주 팔란티어가 5.82% 급등했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월가는 전쟁을 위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야. 둘째, 페트로달러 수호 플러스 중국 견제야. 여기가 진짜 핵심이거든. 페트로달러가 뭐냐면 전 세계 석유 거래가 달러로만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야. 이게 미국 달러 패권의 핵심이야. 근데 이란이 이걸 깨려고 했어. 어떻게? 중국한테 위안화로 석유를 판 거야. 홍콩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섀도우 플릿, 비밀 유조 선단을 운영하면서 미국 제재를 피해왔거든. 쉽게 비유하면 미국이 만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안 내고 샛길로 다닌 거야. 근데 그 샛길 안내를 해준 게 중국이야.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을 꺾으면 뭐가 되냐? 중국이 싸게 사던 이란산 원유 공급이 끊기는 거야. 중국 에너지 안보에 직격탄인 거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하나 때리면서 중국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일석이조 전략인 거야. 셋째, 중동 에너지 패권이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있는 나라야. 전 세계 석유 운송의 20%가 여기를 지나가거든. 미국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 역량을 꺾어서 호르무즈 리스크 자체를 제거하려는 거야. 이 3가지를 묶어서 보면 그림이 보여. 트럼프한테 이 전쟁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 거지. 두 번째 팝콘이야. 그러면 이 큰 전쟁이 터졌는데 미국 증시는 왜 안 빠진 거야? 보통 전쟁 나면 주식이 빠진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핵심은 서프라이즈냐 아니냐야.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2개를 중동에 배치하고 지상 전력을 집결시킨 게 이미 몇 주 전부터였거든. 월가는 이걸 보면서 전쟁 가능성을 이미 주가에 반영하고 있었어. 쉽게 말하면 시험 날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시험 당일에 긴장은 하지만 패닉은 안 하잖아. 오히려 시험이 시작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편해지는 심리랑 같은 거야.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미국 시장은 이걸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했어.
여기에 더해서 미국한테는 유가 상승이 마냥 나쁜 게 아니야.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산유국이거든. 셰일 오일 덕분에. 유가가 오르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어. WTI가 어제 4.34% 올랐는데 이건 미국 셰일 기업들한테는 호재인 거지. 근데 여기서 반대로 생각도 해봐야 해.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미국 소비자도 타격을 받아.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룰 수도 있고. 근데 팝코니가 보기엔 트럼프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끝내려는 계산을 하고 있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팝콘이야. 왜 한국만 이렇게 맞은 거야? 이건 구조적인 문제야. 세 가지 약점이 한꺼번에 터진 거거든. 첫째, 한국은 원유를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야.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 비용이 바로 올라가. 미국은 석유를 직접 뽑으니까 유가 상승이 양날의 검이지만 한국은 순수하게 비용 증가야. 이걸 비유하면 미국은 주유소 사장이고 한국은 택시기사인 거야. 기름값이 오르면 주유소 사장은 마진이 늘지만 택시기사는 비용만 늘어나잖아. 둘째, 외국인 자금 구조야. 오늘 뉴스 봤어? 외국인이 일시간 만에 2조 원을 던졌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거든. 근데 이 외국인 자금은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빠지는 돈이야. 리스크 오프, 쉽게 말하면 무서우니까 안전한 데로 돈을 옮기는 거야. 달러로, 금으로. 실제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3원까지 올랐어. 하루에 26건이 뛴 거야.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거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있다는 거야. 셋째, 한국은 수출 의존 경제잖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수출 대장주들이 5%대로 빠졌어.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구조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니까 코스피가 한 번에 6,200에서 5,700까지 500포인트 가까이 밀린 거야. 좋아.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팝코니는 이렇게 봐.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한국 증시의 7% 폭락은 과도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고? 첫째, 미국 시장이 이미 답을 줬어. 전쟁 당사자인 미국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는 건 이 전쟁이 글로벌 경제를 무너뜨릴 수준은 아니라고 월가가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둘째, 이번 전쟁은 단기전 성격이 강해. 트럼프는 핵시설을 때리고 끝내려는 거지 이라크 전쟁처럼 점령할 생각이 아니야. 지상군 투입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장기 점령전은 트럼프한테도 부담이야. 셋째, 빅스 공포지수가 25.29로 17.96% 뛰었는데 이건 높지만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야. 2020년 코로나 때 80까지 갔었거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36까지 갔었고 지금 25는 공포는 있지만 패닉은 아닌 단계야. 그러면 지금 주식 물려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당장 던질 타이밍은 아니야. 이미 7% 빠진 상태에서 파는 건 바닥에서 파는 꼴이 될 수 있어.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초기 폭락 후에 반등하는 패턴이 자주 나왔거든.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개전 직전에 바닥 찍고 3개월 만에 다 회복했어. 아직 안 들어간 친구들은 오히려 기회를 노려볼 수 있어. 근데 조건이 있어. 이번 주 안에 전쟁 양상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야. 관전 포인트 3가지 알려줄게. 첫째, 이란의 보복 여부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이 나왔거든. 이게 현실화되면 유가가 100달러를 넘길 수 있어. 왜 이걸 봐야 하냐면 호르무즈가 막히면 전 세계 석유 물류의 20%가 끊기는 거야. 그러면 단순 유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번져. 그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 둘째, 유가 흐름이야. WTI가 지금 74달러인데 80달러 아래에서 유지되면 충격은 제한적이야. 80달러를 넘기면 인플레이션 재점화 시나리오를 봐야 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미루게 되고 그러면 성장주한테는 악재가 되거든. 셋째, 원달러 환율이야. 1480원을 뚫으면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어. 1470원대에서 안정되면 바닥 신호일 수 있고 한국 증시의 방향은 결국 외국인 자금 흐름이 결정하니까. 오늘의 팝콘 한 줄. 전쟁을 설계한 자는 웃고 전쟁을 맞은 자는 운다. 한국은 맞은 쪽이야. 하지만 과도하게 맞았어. 그리고 친구들, 오늘 팝코니가 분석한 내용들 있잖아.
이건 팝코니가 그냥 상상해서 지어낸 게 아니야. BBC, 블룸버그, CNBC, 월스트리트 저널, 시킹갈파 같은 글로벌 매체들의 심층 분석을 하나하나 뒤지고 거기서 나온 근거들을 조합해서 재구성한 거야. 군산복합체 수익 구조, 페트로달러, 중국 견제, 섀도우 플릿까지 이런 분석은 한국어로 쉽게 찾아보기 힘들 거야. 앞으로도 친구들을 위해서 팝코니가 열심히 리서치하고 알기 쉽게 풀어서 영상 올릴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분석 원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팝코니가 자세하게 리서치해서 알려줄게.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고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야. 투자 판단과 책임은 항상 본인한테 있어. 오늘도 팝콘 이슈였어.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올게. 또 보자.